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주로 코인을 풀어내는 이재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손우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트론 코인의 창시자이자 크립토 황태자라고 불리며 포브스에서 발표한 그의 순재산은 약 85억 달러, 한화로 무려 10조가 넘는 금액을 보유한 부자입니다. 저스틴 선으로 더 많이 알려진 손우진의 사주팔자를 오늘 풀어볼 겁니다. 먼저 저스틴은 1990년 7월 30일생으로 중국의 칭하이성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주는 정화로서 타고난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 불꽃에 더해져 금과 목이 균형을 잡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금은 불을 제어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목은 불을 키우는 역할을 하죠. 손우진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는 대중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또 그의 학력을 보면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에 이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정치 경제학 석사를 수료했는데,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던 시기를 성장과 배움에 쫓으며 권력과 경제, 문화의 흐름을 읽는 눈을 균형 있게 기르게 됩니다. 2013년 손우진이 23살이 되던 해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업 리플의 중국 대표로 발탁됩니다. 이후 그는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중국 시장에 소개했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실무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경험이 훗날 본인의 제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된 것이죠. 사주에서 불과 금이 만날 때 추진력과 전략이 결합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의 사주에 있는 불이 이때부터 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리플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페이오라는 음성 라이브 앱을 만들어 중국 내에서 수백만 사용자를 확보하게 되죠. 불의 추진력과 목의 확장이 결합한 결과 그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고 문화를 만들고 시장을 선점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손우진 사주에서 불의 기운이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설립한 회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론입니다. 이 당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고, 숨가쁘게 암호화폐 공개를 진행하며 사업을 키운 결과 트론은 단숨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오르며 전세계 블록체인 업계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이미 손우진은 명실상부한 크립토계의 젊은 황태자로 우뚝 서게 되죠. 하지만 손우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경매 낙찰, 그리고 우주 여행 티켓 구매 등 불의 무대의 장악력과 목의 확장 욕구를 원없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2021년 CEO로서의 삶만 살던 손우진은 그레나다의 WTO 상임대표로 임명하게 되면서 외교관의 역할까지 무대를 넓히게 됩니다. 목의 기운이 정치 외교 영역까지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24년 그는 현대미술품 바나나 작품을 구입한 뒤 전시장에서 그 바나나를 먹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고 저스틴 선의 명성을 더욱 떨치게 됩니다. 이제 겨우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10조가 넘는 엄청난 부를 거머쥔 억만장자 손우진. 2024년 이후 그는 스테이블 코인 USDD, 거래소 폴로니엑스, 각종 디파이 프로젝트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한 불의 기운은 오래 지속되면 스스로를 태우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과제는 금의 전략과 절제를 통해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 불꽃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스틴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았는데요. 누군가의 사주를 보면 항상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내 사주의 흐름대로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손우진의 인생은 삶의 흐름과 오행의 균형이 잘 맞아떨어진 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불을 타고나 성장기에 목과 금의 균형 있게 키워 촛불이 아닌 밝은 태양이 된 손우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